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 상담 및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네요. 또 언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제는 4, 5등급 대의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중위권 학생들의 어떤 수시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실 4, 5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보라던가, 그러니까 입시 정보 자체가 그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애매한 등급대가 4, 5등급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4, 5등급대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수시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큰 틀에서 방향을 한번 같이 잡아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듣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야구장에 아들이랑 같이 가서 너무 크게 소리 질렀더니 목이 아프네요. 자, 오늘 영상은 4, 5등급대 기준이고요. 그러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란 걸 이야기를 해야겠죠? 일반고 4, 5등급대의 학생의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평범한 일반고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타겟으로 죄송합니다. 평범한 일반고의 4, 5등급대 학생들을 제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군포 3본 지역인데요. 여기 있는 지역의 학교들은 일반적인 일반고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학교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호하는 학교가 일부 뭐 수리고나 군포고 뭐 이런 식으로 일부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주가 평범한 일반고를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평범한 일반고 4, 5등급대 학생이라면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학교 경쟁에서 우수한 뭐라고 해야죠? 상대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죠.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냐면요. 그러면 난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내신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정시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고의 본인의 어떤 학교 경쟁에서도 이기지 못했는데 정시에서 전국 학생들과 경쟁을 한다? 당연히 이거 패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것도 아니에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그러니까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성적이 나올 학생이었으면요, 이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싹수가 보입니다. 수시에서 이미 학교 경쟁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정시에서 이긴다는 확률은 매우 낮고요. 일반적인 학생들 입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뉴스 기사 보면 올해 재수생이 뭐 한 30%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재수생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계속 추세 자체가. 그 교차 지원이 허용이 되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지원하고 이러면서 어떤 학교에서 적응 문제라던가 어떤 아쉬움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재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생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고려하지 말고 수시로 4, 5등급대에선 진학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시 라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4, 5등급은 그 상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상향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건요, 일반적으로 학종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종을 고려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일반고잖아요. 일반고에서 4, 5등급대 학생들을 제가 많이 접했지만, 이 4, 5등급의 학생이어서요, 솔직히 비교과, 그 세특, 뭐 자율, 진로 등등이 잘 된 학생을 보지 못했어요. 수준이 낮습니다. 이 4, 5등급으로 해서 상향을 해서 대학을 넣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4, 5등급으로 상향을 한다 그러면 보통 교과 3등급대 학교를 이제 보통 학종으로 이제 희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를 뚫으려면 학생들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어요. 교과 3등급을 학종을 뚫는다는 얘기는요, 그 등급대의 학생들보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어떤 서류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갈 만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5등급대가 3등급을 뚫는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과 3, 이 학생들이 상향으로 넣는 대학들이 보통 어디를 많이 희망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가천대, 경기대, 경기권대는 잘 보지도 않아요. 어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삼여대, 뭐 동덕이나 서울이나 서울여대나 덕성여대, 뭐 이런 데들을 막 노리거든요. 근데 4, 5등급대 이게 잘 안 뚫립니다. 생각보다. 3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학종으로 많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비교과가 일반고 4, 5등급대 학생들이 3등급대 학생들보다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 뭐냐? 4, 5등급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학 전형은요. 교과 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올릴게요. 교과 전형이 가장 많고요. 이 교과 전형을 가지고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1순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보고 내가 생기부가 생각보다 괜찮다. 3등급대 학생들이랑 비교했을 때 괜찮고 그렇게 된다라면 미련 없이 2개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받고요. 괜찮다라고 보이면 이걸 가지고 상향 지원을, 학종 지원을 한 2개 정도 넣어보세요. 2개 정도 넣어보시고 교과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학종에 대한 어쨌든 그 학종을 넣기 위한 어떤 팁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이 상담은요 소형 학원에서 받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좀 약간 많은 서류를 접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좀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실 걸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저도 이제 입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하는 데가요. 투자하는 전형이 학종이에요. 학종이지만 이 소형 학원에서는 학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접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형 학원에서는요. 동네 학원이요. 뭐냐면 많은 생기부를 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기부를 접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동네에서만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학교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생기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저에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전 컨설팅 안 할 겁니다. 컨설팅 안 하고 댓글로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지만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알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웬만해선 상담을 잘 안 해요. 제 학생들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생기부를 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대형 학원이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게 받는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그 교육이 얼마 안 된 컨설턴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형 학원, 동네 학원에서도 생기부 잘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생기부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생기부로 어느 대학 수준이다 말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오히려. 생기부가 잘 됐다 안 됐다 보는 건 되게 쉬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저도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한 30분 투자하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대학 수준으로 늦게 적합한 생기부다라고 말을 하려면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근데 동네 학원에서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4, 5등급에서 학종을 고려한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데 대부분 4, 5등급은 서류가 좋은 경우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도 적었지만 시간 투자는 학종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써먹는 거는요. 제 학습을 써먹는 거는요. 경우는 교과가 제일 많습니다. 예, 제가 입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교과에서 그 써먹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비교과가 안 되기 때문에 4, 5등급 때는. 자, 그러면 4, 5등급 학생들이 교과로 지원을 한다고 해봅시다. 빼먹은 게 있네요. 논술도 있죠, 논술. 4, 5등급 논술. 논술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교과형 논술은 가능할 것 같아요. 교과형 논술. 이 교과형 논술이라는 거는 적성이 폐지되면서 약간 뭐 다른 말로 약술형 논술이라고도 하죠. 약술형 논술이라고도 하는데 대학들이 이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교과형 논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논술을 보던 대학들 말고 적성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합류해서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죠. 뭐 가천대라던가 수원대라던가
등등등, 뭐, 고려대 세종이라던가, 뭐 이런 대학들 있죠? 등등. 올해도 더 늘어납니다.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공부만으로도 논술이 가능합니다. 이런 대학은 4, 5등급 학생들이 준비하기 적합한 전형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학이 조금 돼야 돼요. 그 동급대 대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에게 권장을 하고요. 국어와 수학이 좀 되는 학생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올인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제일 많이 어쨌든 들어가는 거 이제 교과 전형이 되는 건 맞고요. 자, 그러면 4, 5등급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교과로 이제 가장 많이 뽑는데, 이 교과 전형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교과를 얘기하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 있죠. 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은요, 사실 순위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 뭐라고 해야 되지? 순위 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 서열에 따른 순위도 고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의 어떤 유동적인 부분이요. 적습니다. 점수의 어떤 합격 컷 이런 점수의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좀 적다 보니까 어떤 틈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4, 5등급 대 학생들이 넣을 수 있는 3등급부터 뭐 예를 들어 뭐 5등까지 예를 들어 3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이 넣는 교과형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전형에 따라서 변동이 매년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집 요강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형 공부를 하시면요. 대학에서 틈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도 있었죠.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제가 보고 예상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도 있고요. 매년 발생합니다. 또 학과의 순위에 따라서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 5등급 교과에 대해서 4, 5등급 또는 3, 4, 5등급 원서를 넣을 대학을 준비를 하실 때 저도 영상을 찍고는 있지만 보통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정보를 찾으시거든요. 찾으실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4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찾는 건 다 정보가 쓸 데가 없고요. 보편적으로 보통 많이 쓸만한 정보는요. 특정 대학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경기대면 경기대, 뭐 경기대 분석한 자료라던가 가천대 분석한 자료라던가 수원대 분석한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특정 대학 위주로 한 자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이 4등급, 뭐 5등급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이거 쓸만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학 위주로 정보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전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일 중요한 건 전형의 변화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작년 중위권 학생들에게 권장한 대학들이 있어요. 영상을 찍었지만 영상을 찍지 않고도 했던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등급 대 학생들 이렇게 넘어간 학생들에게 제가 많이 추천했던 대학이요. 성결대였어요. 작년에.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성결대 같은 경우에 작년 추천했던 대학들이요. 성결대를 많이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성이 폐지되고요. 적성이 없어지면서 이 적성 인원이 교과에 합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과 인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컷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다라 예상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성결대 컷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제가 늘었던 데는 뭐 명지대는 얘기했었죠. 명지대는 실제로 펑크 영상도 찍었으니까 명지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안 찍었던 대학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학생들에게 원서를 좀 넣게 했었는데 서울여대 원서를 넣게 했던 이유가 수능 최저가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올해 바뀌었어요. 여기도 그냥은 2합 7이었는데 영어가 포함이 되면 이거는 2합 5로 바뀝니다. 근데 작년 수능이 통합됐죠. 수학 통합됐잖아요. 수학 통합이 되면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으로 맞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영어는 보통 서울여대 원서 넣는 학생들이 영어는 필수로 가져가거든요. 이 정도 레벨에서는 영어를 필수로 가져가면 그러면 서울여대는 2합 5가 되는 거예요. 이 오타만 쩌네. 서울여대는 수능 최저가 2합 5로 사실상 보셔야 되는데 서울여대가 2합 5면요 레벨이 굉장히 셉니다.
이합 5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국민대가 이합 5예요. 근데 국민대 넣는 학생이 서울여대? 뭔가 언밸런스 하지 않나요? 그래서 서울여대 작년에 원서 넣기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수능 최저 입시 결과 보시면요. 서울여대는 펑크가 많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서울여대. 제가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근데 올해는 서울여대가 이합 7로 고정이 돼요. 올해는 X. 왜냐? 이합 7입니다. 영어를 해도. 영어를 포함해도 이합 7이에요. 추천 X. 이렇게 하죠. 추천 노노.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의 요강을 분석해 보시면, 뭐, 명지대는 대학의 요강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제가 추천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동덕여대도 제가 추천했었고요. 동덕여대 수능 최저 때문에 틈이 날 것 같아서. 3등급 대 학생들은 올해 동덕여대 괜찮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됐었고, 3육대도 제가 찍었었죠. 3육대도 찍었었고, 3육대는 영상을 남겼었으니까. 넣지 말아라라고 했던 대학이 수원대였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 요강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불리하게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강만 잘 보셔도요. 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틈이 나오는 대학들이요. 천안권까지도 많이 나옵니다. 이 발생. 수도권 대학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서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제가 아주대를 추천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비슷한 랩에서 추천 넣지 마라라고 했던 대학이 여기가 인하대였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 요강을 보시면 알아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하대 몰릴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인하대는 펑크가 났지만 작년에는 제가 좀 추천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강을 보시면 되니까 4, 5등급 대학생들은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 대학, 특정 대학 중심으로 정보를 하나씩 모으셔가지고 전형의 변화라던가 그러면 모집 인원의 차이라던가 이런 걸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원서 전략을 잡으셔야 돼요. 교과를 우선적으로 보시되 교과에서 상향해서 쭉 올라갈 대학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대학들을 정시로 가려고 그러면 가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말고사까지 끝났으니까 내신 성적 반영되는 건 사실상 마무리가 됐잖아요. 비교과가 남긴 했으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수시 원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틈이 항상 나와요. 중위권은 항상 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보시고 전략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